예, 여러분, 이 시간은 화제 인물 또 만나보고 싶은 분과 차 한잔 나누는 시간인데요. 몸치인 저로서는 매우 부러운 분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데 저분이 그렇게 춤을 잘 추시는 분이신지 우리의 몸짓, 우리의 신명으로 정말 전 세계를 뜨겁게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궁금하시죠? 예, 만나보시죠.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이대로 양반 친구보다 훨씬 커요. 우리 시대 춤꾼 몸의 시인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영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른 들판에서 쫙 가 쓰시고 춤 쫙 추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잘못 모셨구나. 이런 카페가 아니고 말이죠. 우리 들판에서 정말 우리 가락 틀어놓고 뭐 막걸리 한잔 하면서 덩실덩실 그렇게 만나 뵀었어야 되는데. 다음에 만납시다. 예, 그렇게. 근데 일본에서 선생님이 그 연극의 무용을 맡으셨는데 그게 그렇게 화제가 됐나요? 저번 달에 오다 쇼코라는 작가, 일본 작가의 작품을 윤택 씨가 연출해서 일본에서 그 공연하고 왔습니다. 그 작품에 제가 우리 한국 부분의 안무를 제가 맡아서 큰 호응을 얻고 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왜 거기에 호응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 오다 쇼코 작품을 한국의 윤택이가 신명으로서 풀어내고 한국적인 몸짓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우리 가슴이라는 건 일본이나 우리나 뜨거운 가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도 오히려 좋아하시고 박수 갈채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예. 저는 하영부 선생님 그 몸으로 이렇게 춤 추시는 분이시라서 좀 선이 고운 그런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뵈니까 농부님이시네요. 무슨 과? 그런 소리 많이 들으세요? 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일은 전혀 안 하신다면서요?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 얘기 잠깐 나눴는데. 저는 농사를 지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까무잡잡하세요? 전성적으로 조상님들이 주신 게. 조상님들이 주신. 근데 선생님 놀랍습니다. 선생님을 수식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중요 무형문화재 68호, 밀양 백중놀이 예능 보유자, 또 연희단 거리패 배우, 밀양 연극촌 촌장, 밀양 강변춤 4대째 추고 있는 종손, 와 시대 춤꾼, 한국 전통춤 전도사, 몸의 시인. 이렇게 많은 수식어 중에 나한테 딱 맞는 나는 저렇게 불리고 싶다 하는 게 뭐 있으세요? 저는 3년 전에 수필가이신 그 송킹찬 수필가가 이 표현하기를 몸의 시인 하용부 이렇게 표현. 저는 그게 저를 표현한 최고의 찬사였지 않느냐. 그래서 그 소리를 굉장히 듣기 좋아합니다. 네, 실제로 몸으로 시를 쓰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선생님 소개드리면서 밀양의 백중놀이 하는 모습도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 굉장히 힘있게 손 놀림이 범상치가 않아요. 그 매력이랄까?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이 백중놀이 놀이라는 게 우리 그 영남의 그 7월 백중날하는 세시 풍습 중에 하루를 머슴들이 노는 날입니다. 머슴들이 노는 날 그 지주들이 베풀어 가지고 머슴들이
논농사를 짓고 어느 정도 한가할 날이 음력 7월 백중 정도 되거든요. 네. 그때 노는데 이 우리 경상도의 덧배기 장단에 춤과 북춤 네. 이런 게 어울려져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남성적인 움직임이 그렇더라고요, 나타납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모든 매력적이죠. 네. 아니 근데 머슴 생활도 안 해보시고 그 머슴들이 즐겼던 그 밀양 백중놀이를 어떻게 그렇게 재현을 하면서 뭔가 몸으로 시를 쓰세요? 그 4대째 이제 제 정조부, 네. 조부님, 아버님 다 춤 추셨죠? 그런 집안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네. 몸은 이제 대대로 이래 몸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하림부가 나타난 거고 제가 살아온 고장이 밀양이라는 네. 농촌 지역이잖아요. 뭐 어릴 때부터 그 모신기도 같이 거들어 드리고 했던 네. 어떤 어릴 때의 그 추억들이 농사 짓는 그 고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더라도 네. 그 과정들을 너무나 알고 살았기 때문에 좀 표현이 농촌스러운 표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언제적부터 춤을 추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그 4대째 춤을 추는 집안이시면은 뭐 아주 아기 때부터 그냥 일상생활이 춤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5살 때 네.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부님 하보경 선생님이 제 조부님이자 스승님이시거든요. 네. 그때는 그 밀양의 실험판 소사운데 이럴 때 소동이잖아요. 할아버지 손자니까. 네, 네. 아, 용부야, 잘한다, 춤 안 춰봐라. 이러면서 소사운대 같은 데 가면 우리 소가 이기면, 저희 소가 이기면 네. 소 위에 올라가서 소동도 하고 그런 이제 판에서 자란 어떤 그렇죠. 하용부의 모습이 네. 지금 나타나지 않을까. 아 얼마나 예뻤을까. 그 할아버님이 할아버지만- 네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들 주변 사람들 용부야, 잘한다. 예. 그러니까 그 조부님하고의 추억도 정말 예. 많으시겠어요. 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하용부 선생님께서 조부님을 이제 연세가 드셨을 때 지게에 모시고 예, 예. 그렇게 다니면서 예. 공연을 하셨다. 지게에 모신 것보다는 이제 네. 조부님께서 92에 97년도 92에 돌아가셨고 작곡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 85세 정도 되었을 때 응치배가 부르셨었어요. 아이고. 수술하고 난 뒤에. 근데 우리 한국의 움직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묘미가 더 납니다. 조부님을 많이 찾게 되는데 네. 이제 무대 같은 데 가면 조부님이 직접 걸어서 못 나오시니까 제가 업고 무대 복판에 탁 이래 서 계시도록 한 네네. 음악이 나오면 네. 조부님이 한바탕 춤추시고 나면 제가 또 힘들게 모시고 업고 나오고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러셨군요. 그 등어리에 그 조부님이 땀에 젖은 그 네, 춤추고 네, 나시는 네. 그 느낌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 정말 조부님하고 함께 춤추시는 그 모습, 예, 귀한 모습인데, 예. 그 모습 여러분 구경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귀한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또 예. 얘기 나누죠. 네. 서민의 몸싸이를 담은 그의 춤의 내력은 바로 할아버지 하보경 옹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에게 밀양 북춤을 전수해준 하보경. 밀양 동네를 북을 메고 울리고 다녔던 이들. 아버지에게 물려받고 아들에게 내려 손자에게까지 전하는 선생의 춤은 늘 자연 위에 있었다. 너무 좋네요. 지금 봐도 네. 제가 눈물이 나려고. 눈물이 나려고. 근데 이제 선생님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일본에서 연극하셨는데 굉장히 그 화제가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한번 뵙고 싶다 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연극에도 그렇게. 연극은 네. 제가 1988년도 제가 그 이윤택이라는 극작가이자 연출가이자 시인인 네, 이윤택 네.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그때 이윤택 씨는 뭘 또 연극하면서 뭘 찾았었노 그러면 한국인의 몸짓이 이 연극 배우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시키면 이 표현력이나 이 움직임이 달라지지 않을까. 네, 이윤택만의 그 메소드를 찾고 있는 중에 제 어느 날 이래 보시다가 제 조부님을 만나셨던 것 같아요. 예. 조부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다음 만났던 게 하용부의 춤을 봤어요. 예. 그래서, 야, 하선생, 내하고 같이 연극같이 좀 합시다. 해서 이제 둘이서 만나게 된 동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났었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가 뭐 다른 분들이 여러 말씀, 제 인생의 두 번째 출발이 윤택과의 만남이 두 번째 출발이지 않을까. 네. 제가 그냥 춤만 추고 있었으면 아마 조부님 대를 이어서 밀양서 전통 춤만 췄을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하용부는 전통 춤을 재해석할 수 있고 남에게 재해석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고 한국인의 몸짓이 호흡으로서 어떻게 표현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계기가 됐던 연극에 게 함께 연극을 참여하시면서. 예. 그래서 그 만남이 지금의 하용부다. 그 참여하셨던 연극. 저희가 좀 보면서 무릎 좀 저거였구나 이런 네네 두 가지가 작품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작품 두 가지. 강부자의 오구. 오구. 예. 그다음 한 작품은 손숙의 어머니. 이 강부자의 오구는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며칠 전에도 2000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이번에 또 특별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공연도 있으시다면서요? 지금은 이제 제가 원래 이제 해야 되는 작업들은 원래 한민족의 어떤 임진각에서도 공연이 잡혀 있고 지금 러시아 공연이 또 춤으로서 잡혀 있고 제가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근데 우리 하용부 선생님은 참 그 인생을 본인 스스로도 지금 매우 즐기시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잘 사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자녀분들 뵈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용부 선생님 따님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춤꾼이 되겠다 하고 지금 이제 춤을 추고 계시다면서요. 원래 아버지가 미우면 아버지가 하는 일 근처도 안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큰애가 아들이고 작은애가 딸이거든요. 큰애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더니만 춤을 추겠다 그러고 3년을 저하고 따로 다녔어요. 3년을 따라 다니더니만 아빠 서울 가서 돈 벌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기 노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3대를 보니까 돈이 안 된다. 저는 언젠가 돈 벌어서 춤을 추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속 무용학과를 나왔습니다. 경상대학교. 그래서 지금은 제 딸이 밀양에서 저하고 같이 춤추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걸 지금 딸이 지금 이어받고 있거든요. 이어받는 것보다 저도 이 춤을 시작할 때 할아버지가 하니까 이어받겠다가 아니고 좋아서 시작했거든요. 제 딸도 전부 다 좋아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아직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그 과정을 지켜봐야죠. 그러다가 본인이 못하겠다 그래도 그것 또한 경험이니까 괜찮은 거고요. 근데 이제 하 선생님이 지금 말씀 중에 아들이 해보더니 아버님 이거는 돈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겪어보니까 그렇게 느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야말로 우리의 몸짓이고 우리의 신명인데 이것을 젊은 사람들이 이걸 좀 더 접근을 하고 뭔가 보급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왜 우리 전통을 안 찾습니까? 호흡이 다르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 됐다 아닙니까? 호흡이 빨라요. 그렇죠. 우리 김미아 선생님도 코미디도 쭉 하면 옛날에는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는데 한참 있다가 웃었는데 지금 바로 안 웃으면 안 되잖아요. 코미디가 그렇게 변했죠.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우리 전통의 가지고 있는 그 묵직하고 동적인 게 오히려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더 이 젊은 세대들한테 빠르게 인식시키는 게 이 묵직한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공부하고 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러한 전통 무용과 우리 것을 꿈꾸는 젊은 분들. 그러니까 젊다는 거는 그 나이의 젊음이 아니고 생각이 젊은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냥 좋아하는 걸 하자. 세상에. 저도 좋아해가지고 중간에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지금은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남들에게 알릴 수 있고, 어떤 직업이든지 그냥 하자. 하고 있다가 보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급하게 생각하니까. 네. 김양수한테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느긋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 제가 느긋해 보이지 않았었나요? 어디 옛날에 우리 생각하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한테 좀 더 젊은 저희들이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면 언젠가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게요. 예. 정말. 예. 경남춤 예인으로서 예. 정말 선생님이 더 빛나시기를 그리고 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네. 예. 오늘 저희 시사 카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좀 더 즐기면서 좀 느긋하게 인생을 그렇게 한번 바라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시사 카페 다음 주도 더 풍성한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